이번에는 AI 시대의 원자력 에너지 중요성과 글로벌 투자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알림 확인해 주시고요. AI 시대의 원자력 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과 글로벌 투자 현황입니다. AI 기술의 폭발적 성장과 데이터 센터 확산이 전 세계 전력 소요를 급격히 증가시키면서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원자력 에너지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투자에 적극 나서는 배경에는 에너지 안보 확보, 탄소 중립 목표 달성, 그리고 AI 주도권 확보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수요 폭증과 에너지 위기, 먼저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의 기하급수적 증가,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의 보급과 함께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현재의 2배 이상인 945TW/h로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약 28만 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다음 AI 시대 전력 수요 증가와 작업별 소비량입니다. 글로벌 전력 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래프에서 보면은 AI 관련 전력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AI 훈련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압도적입니다. GPT-4 모델을 100일간 훈련하는데 필요한 전력은 약 50GW로 50GW/H로 이는 1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데이터 센터가 2028년까지 미국 총 전력 생산량의 최대 12%를 소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2023년에 4.4%에서 급격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AI 작업별 전력 소비량을 비교하는 그래프입니다. 일반 구글 검색에 비해서 맨 왼쪽에 있는 일반 구글 검색에 비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GPT-3의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전력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재생에너지의 한계와 원자력의 필요성. 구글의 글로벌 에너지 시장 개발 책임자 캐롤라인 골리는 중국과 AI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는 전력 수급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시스템의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전력 생산량이 달라지는 가능성 문제로 인해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기저부하 전력을 24시간 연중 무휴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킬로와트 시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5g 수준으로 태양광 대비 3배 정도 낮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원자력 확대 전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5월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인 400GW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사실상 탈원전 상태를 유지해온 미국이 원전 종주국으로의 복귀를 선언한 것입니다. 핵심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규 원자로 승인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며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계획을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9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빅테크의 원자력 투자 러시.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 원자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카이로스 파워와 협력하여 2030년부터 35년까지 총 500MW 규모의 SMR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자로 재가동을 통해 20년간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맺었으며 아마존은 SMR 개발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 또한 CEO가 투자한 SMR 개발업체 오클로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6천억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굴기. 중국의 원자력 시장 장악 전략.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중국 국무원은 11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에 최소 2,200억 위안, 약 41조 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61기의 원전 중 절반가량이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은 2030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 원전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원자력 경영력은 기술 자립도와 비용 효율성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부품 조달률이 90% 이상인 자체 개발 3세대 원전 활용 1호를 신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낮은 이자율 특혜 대출을 통해 서구 대비 현재 낮은 건설 비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러시아의 원전 외교와 시장 지배력. 러시아는 세계 원전 수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13개 국가에서 건설 중인 수출 원전 34기 중 러시아가 건설하는 비중은 23기로 전체의 68%를 차지합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사톰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자금 지원, 우라늄 농축, 운영 및 유지 보수까지 원스톱 패키지로 제공하여 43개국과 직간접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우라늄 농축 분야에서 러시아의 점유율은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어서 EU는 2025년 기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약 30%를 러시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9년에서 23년까지 5년간 원전 연료의 34%를 러시아에서 도입했으나 최근 북러 군사 밀착으로 인해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가동 중인 원전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023년에서 24년 사이입니다. 미국이 93기로서 가장 많으며 프랑스 56기, 중국 55기, 러시아 37기, 일본 33기, 한국이 26기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전 세계적 원자력 정책 전환. 유럽의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의 정책 전환. 독일이 2025년 원자력 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EU 법제 내에서 인정하자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프리드리 메르츠 총리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이 변화는 프랑스와의 관계 재설정 및 EU의 기후 전략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25년 98기가와트에서 109기가와트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 2,410억 유로 약 379조 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 일본 정부는 2025년 2월 18일 AI 붐에 따른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골자로 한 새 국가 에너지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새 계획에는 원자력이 2040년까지 국가 에너지 믹스의 약 20%를 차지하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는 2023년 8%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도쿄전력 홀딩스는 2027년 데이터 센터 사업에 본격 진출하며 2030년대 전반까지 수도권 지바현의 송전망 설비 증설에 약 2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원자력 도입 확산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발전 붐. 아시아 각국이 원자력 발전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탈탄소와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 로사톰과 함께 토륨 원료를 사용한 SMR을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베트남은 2030년 이후 닌투안 지역에 총 4,000에서 6,400메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 섬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마트라, 칼리만탄의 500메가와트급 SMR 도입을 준비 중이며 필리핀도 2032년 첫 원전 가동을 시작으로 2050년까지 4,800메가와트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동과 아프리카의 원자력 시장 부상. UAE의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가 중동 지역의 원자력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총 5,600메가와트 규모로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며 연간 2,100만 톤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이집트의 러시아 로사톰이 건설 중인 엘다바 원자력 발전소가 2028년 첫 번째 원자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케냐, 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등 17개국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 또는 SMR 도입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수는 유럽이 많지만 계획 중인 원자력 발전 수는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SMR 기술의 게임 체인저 역할. 소형 모듈 원자로의 기술적 우위. SMR은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4세대 원자력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성. 안전장치가 모듈별로 작동해 기존 원자로보다 1000배나 더 안전합니다. 두 번째, 경제성. 설치 비용이 약 20억 달러로 대형 원자로보다 60% 저렴합니다. 세 번째, 효율성.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SMR 투자 경쟁. 빌 게이츠가 설립한 테라파워는 6억 5천만 달러 규모 투자금을 확보하여 미국의 첫 번째 4세대 소듐 냉각 고속로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엔비디아의 자회사 엔벤처스와 HD 현대가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샘 올트만이 투자한 오클로도 4억 6천만 달러를 확보하여 극소형 고속 원자로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원자력 에너지의 전략적 중요성과 미래 전망입니다. 에너지 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 원자력 에너지는 단순한 전력 공급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 패권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 신규 원전의 70%를 장악하면서 석구 국가들은 원자력 공급망에서의 중국,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연료 동맹 구성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전원축 우라늄 수입을 금지하고 자체 우라늄 공급망 구축에 나섰으며 일본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함께 서구 중심의 원자력 생태계 재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AI 시대 승자 조건. AI 기술 발전과 데이터 센터 확산이 지속되는 한 안정적이고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은 AI 경쟁에서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조 도밍게즈 CEO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24시간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는 데 가장 적합한 옵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 황주호도 AI는 우리의 세상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변화한 세상 속에서 안정적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론. AI 시대의 도래와 함께 원자력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과 기술 패권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했습니다. 안정적인 24시간 전력 공급, 탄소 중립 달성, 그리고 에너지 안보 확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원자력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격적인 원자력 확대 정책,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력 시장 장악 전략, 그리고 전 세계적인 SMR 투자 경쟁은 모두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SMR 기술의 상용화는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원자력 활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AI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데이터 센터가 확산될수록 원자력 에너지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며 원자력 기술과 공급망을 확보한 국가가 AI 시대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원자력 투자 경쟁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